예, 근축이란 것은 두 원 감마1과 감마2에 대한 근축이라는 것은 두 원의 방몇값이 같은 점들의 집합, 즉 O1에 대한 P의 방몇값과 O2에 대한 P의 방몇값, P의 즉 O1과 O2에 대한 방몇값이 같은 점들 P들의 집합을 우리는 두 원의 근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기하기는 레디칼 O1, O2 이런 점들의 집합은 하나의 직선을 이루는데 실제 O1, O2의 수직인 직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의미의 두 원, 감마1과 감마2가 주어지면 점 P가 O1과 O2의 접선의 길이가 같은 그런 점 P가 있겠죠? 즉 두 원 감마1과 감마2에 대한 근축은 두 원의 접선의 길이가 같은 P와 또 접선의 길이 같은 Q, 그냥 P에서 두 원까지 거리가 아니라 접선의 길이가 같은 두 점이 PQ가 있으면 바로 두 점을 이은 직선이 바로 우리는 근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P에서 두 O1과 O2의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PT1 제곱과 PT2 제곱은 같겠죠. 그런데 PT1 제곱이라는 것은 P5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이니까 P에서 O1에 대한 방몇값이 되겠고, 그 다음에 PT2의 제곱이라는 것은 P5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이니까 바로 이 값이라는 것은 P의 O2에 대한 방몇값이니까 서로 접선의 길이가 같으면은 방몇값이 같죠. 마찬가지 Q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특히 Q는 S1과 S2가 공통 접선이면 Q는 공통 외접선의 중점이 되겠죠. 여기로부터 거리가 같으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Q5원의 방명이라는 것은 Q5원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 그 다음에 Q5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이 Q의 O2 된 방명값이니까 이 QS1과 QS2가 같은 그 두 개의 방명값이 같겠죠. 그래서 접선의 길이가 같은 그런 두 점 PQ를 이은 직선이 바로 여기서 근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당연한 건데 두 원, 감마1과 감마2가 PQ에서 만난다면은 P에서 만나면 그 방명값은 뭐가 됩니까? P의 O1에 대한 방명값은 P5원과 R이 같으니까 0이 되죠. 마찬가지 P는 O2 위의 점이 되니까 그의 방명값은 0. Q도 마찬가지겠죠. 방명값이 각각 0이니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PQ가 하나의 근축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두 원 감마1과 감마2가 있으면 아까도 S1과 S2가 공통 외접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두 개의 공통 외접선 또는 공통 내접선을 갖겠죠. 그러면 두 개의 공통 외접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공통 내접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하나의 공통 외접선의 중점과 공통 내접선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이 바로 근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두 원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하나의 근축이 되겠죠. 그때 방명값은 0이죠. 각각 0, 0이니까 바로 방명값이 같은 이런 근축. 그 다음에 접하면은 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에 접하는 직선이 근축이 되겠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접선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가 PQ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 원을 그어서 한 원을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가 P면은 PX1 곱하기 PX2는 P5원 제곱 마이너스 R1 제곱인데 PX1 X2 그 다음에 PY1 Y2 값이 이 원에서 같으니까 두 값이 같으니까 이 P1에 대한 O1과 P5에 대한 방명값이 같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 또는 두 원이 한 원의 내부에 있으면 똑같은 이런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근축을 우리는 이제 구할 수가 있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축은 두 원의 중심 O1, O2와 항상 수직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하면 근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풀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근축과 중심을 이은 직선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죠. 두 원 감마1, 감마2의
근축의 점 PQ를 이은 직선 PQ는 두 원 중심 O1, O2를 이은 직선과 항상 수직이 된다. 이 관계는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즉 O1, O2가 주어지고 그것의 근축 레디칼이 주어지면은 PQ 직선과 이건 항상 수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각을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90도가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PQ가 두 감마1, 감마2의 근축이니까 PQ는 두 원의 레디칼에 속하겠죠. 두 원의 레디칼에 속하니까 즉 P의 O1에 대한 방면과 P의 O2에 대한 방면값은 같겠죠. 즉 P51제곱 마이너스 R1제곱 P52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이 P51과 O2에 대한 방면값이니까 이 두 값이 같겠고 Q도 마찬가지 O1과 O2에 대한 각각의 방면값이 같으니까 O1에 대한 방면값은 Q51제곱 마이너스 R1제곱 Q52제곱 마이너스 R2제곱이 되겠죠. 이 두 식으로부터 즉 P5를 좌변으로 이항하고 R1을 오른쪽 우변으로 이항, 여기서도 Q52를 좌변 R1 제곱을 우변으로 이항하면은 똑같이 P51 제곱 마이너스 P52 제곱은 R1 제곱 마이너스 R2 제곱으로서 Q51 제곱 마이너스 Q52 제곱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형 이렇게 노란 삼각형은 그린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써서 우리는 이 두 등식이 같다라는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삼각형 O1, OP 그 다음에 O2, OP에서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은 P51의 제곱은 O51 제곱 플러스 OP 제곱 마이너스 2배의 O1 곱하기 O2 코사인 시타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하면 P51의 제곱은 O1 제곱 마이너스 OP 제곱 마이너스 2배의 O51 곱하기 OP 코사인 세타. 그 다음 P52의 제곱은 삼각형 P52, 즉 그린 삼각형에서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하면 마찬가지죠. O52 제곱 플러스 OP 제곱 마이너스 2배의 O52 곱하기 OP 코사인의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180 마이너스 세타. 그럼 마찬가지 밑에 두 개의 삼각형에 대해서 각각의 Q51 제곱 마이너스 Q52 제곱에 대한 코사인 제2법칙을 쓰면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어서 이 두 식이 같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P51 제곱과 P51 제곱은 좌우변이 있으니까 약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OP 제곱은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OP 제곱 소거 되겠고, 그 다음에 OQ 제곱도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OQ 제곱이 소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OP 코사인 세타 가로 열고 공통이 O51 플러스 O52 우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밑에 변도 OQ 코사인 세타다 O51 플러스 O5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약분을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 P와 Q는 근축의 어떤 임의점이니까 OP와 OQ가 꼭 같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OP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OQ의 코사인 세타인데 OP하고 OQ가 일반적으로 같지 않으니까 항상 성립하려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것은 세타가 90도가 된다. 그래서 O1, O2 직선과 근축은 항상 수직이 된다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